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에 나온 하연일 엠무의 혈기술을 다른 주가 당했다면 어떤 꿈을 꾸었을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무한열차 편에서 엠무는 상당히 흥미로운 혈기술을 사용하죠. 상대방을 수면 상태에 들게 만들고 행복한 꿈을 꾸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진 거의 서큐버스급 능력이지만 그렇게 행복에 취해 있는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 정신의 핵을 파괴해버리면 페인이 되어버리는 무시무시한 능력입니다. 또한 행복한 꿈을 꾸다가 엄청나게 절망적인 전개로 꿈을 이어나가게 해서 상대방의 멘탈을 부셔버릴 수도 있죠. 무한열차 편에서 탄지로, 이노스케, 제니츠, 쿄주로 이 4명은 각각의 캐릭터성이 엿보이는 꿈을 꾸게 되며 그 꿈에서 그 사람의 정신 상태나 욕구를 알 수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혈귀에게 가족을 잃기 전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꿈을 꾸었죠. 탄지로에게는 가족이 무엇보다 소중하며 그저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원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찡했습니다. 그 꿈속에서 알 수 있는 무의식의 영역은 맑고 푸른 하늘에 물로 이루어진 바닥이 있었으며 아주 건강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노스케 같은 경우는 동물이 된 탄지로와 제니츠, 네즈코를 부하로 삼고 동굴을 탐험하는 꿈을 꿨습니다. 산속에서 동물들과 함께 자란 이노스케에게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름없이 보인다는 느낌도 있으며 자신이 그들의 왕이 되어 모험을 다니는데 거기서 본 이노스케의 무의식의 영역은 좁은 굴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다소 유아적인 정신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니츠는 네지코와 데이트를 하는 꿈을 꿨으며 역시 제니츠답게 현재 가장 좋아하는 건 귀여운 여자의 힘을 알 수 있죠. 제니츠의 무의식의 영역은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는데 그것은 자기 혐오와 자존감이 아주 낮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랭고쿠 쿄조로는 주가 되어 본가에 찾아갔지만 아버지에게 멸시당하고 아버지에게 무시당하는 센주로를 위로하는 꿈을 꿨습니다. 사실상 과거를 꿈으로 꾼 것에 가깝고 쿄조로는 이런 아버지라도 보고 동생에게 위로를 하며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 행복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쿄조로의 무의식의 영역은 곳곳이 불타는 뜨거운 곳이었고 이는 무엇이든 열정적인 쿄조로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주들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먼저 충주 시노부가 꿈을 꿨다면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꾸었을 것 같습니다. 언니인 카나에와 함께 나비저택에서 꽃을 키우고 카나와 여러 츠구코들과 함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카나에에게 괜히 태클을 거는 연출도 나올 것 같네요. 과거의 시노부는 다혈질의 성격을 가졌으며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착해 빠진 언니에게 팩트로 태클을 거는 타입이었으니 그때 시절의 꿈을 꾸며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시노부의 무의식의 영역은 화사한 꽃이 피어있지만 그 꽃에 독충들이 바글바글 섞여있는 모습이 나올 것 같네요. 겉은 상냥하고 평화로운 시노부지만 혈기에 대한 증오가 항상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것 같죠. 私と仲良くするつもりはないみたいですね. 그다음 음주 우주의 탱겐 같은 경우는 어떤 꿈을 꿀까요? 탱겐은 이미 행복한 현실을 살고 있던 녀석이었죠. 미인 아내가 3명이나 있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무한열차 시점 당시에는 아내들이 유각으로 잠입한 상태라 그 행복을 즐기고 있지 않았겠지만 당연히 탱겐의 꿈에서는 상현을 물리친 뒤 귀살대를 은퇴해서 아내들끼리 꽁냥거리는 것을 훈훈하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탱겐의 혈기 사냥도 좋지만 이제는 상현급의 혈기를 잡고 전선에서 물러나 아내들과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같아도 당연히 그러겠죠. 사실 예쁜 아내 한 명만 생겨도 바로 은퇴각 잡았을 겁니다. 우주이 탱겐의 무의식의 영역은 별빛 가득한 밤, 폭죽이 펑펑하고 터지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삶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그 어둠을 잊기 위해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요. 그 다음 하주 무이치로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사실 이 시점의 무이치로는 기억을 잃은 상태이며
무엇이든 쉽게 까먹으며 무엇에도 관심이 없는 상태였죠. 그렇기에 엠무의 혈기술에 빠진다고 해도 별다른 특별한 꿈은 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구름이 지나가는 걸 보거나 개미가 영차영차 하면서 식량을 나르는 걸 지켜보거나 비가 오는 걸 하염없이 바라보거나 이런 식이겠죠. 무이치로의 무의식의 영역은 안개가 아주 짙은 땅에서 저 멀리 어떤 동굴 하나가 보이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지만 무의식의 한 부분에 어떤 커다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연주 미치리라면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연주 미치리는 애초에 결혼할 남자를 찾기 위해 귀살대에 들어왔으며 자신보다 강한 남자를 좋아하는 취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살대 주들이 뭐만 해도 다 멋있다고 깍깍거리죠. 그렇게 미치리 입장에서 행복한 꿈은 주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식사를 하는 꿈을 꿀 것 같네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고 주들이 각자의 성격으로 미치리에게 음식을 권유하는 느낌으로 설정될 것 같습니다. 미치리의 무의식의 영역은 온통 핑크빛에 콩닥거리며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공간일 것 같아요. 큰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없으며 매사에 밝고 사람들에게 다정한 미치리의 면모를 느낄 수 있겠죠. 그 다음 수주 토미오카 기우가 꿈을 꾼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기우는 누나와 절친인 사비토를 잃고 나서 항상 죄책감을 가지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낄 만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꿈을 꾼다면 먼 옛날 누나와 함께 살던 시절을 꿀 것 같죠. 누나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며 자신의 집으로 또래인 사비토가 찾아와 함께 놀 것 같습니다. 꿈이다 보니 사비토와 누나가 동시에 살아있는 설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죠. 기우의 무의식의 영역은 차가운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드넓은 대지일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슬픔과 죄책감을 표현하고 드넓은 대지는 외로움을 표현하기에 적당할 것 같네요. 어디든 갈 수 있는 몸이지만 어딜 가도 비라는 죄책감이 따라온다는 설정. 그 다음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는 어떤 꿈을 꿀까요? 오바나이 같은 경우는 가장 최악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만큼 과거에 행복한 기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귀살대원이 되어 미치리를 만난 것이 유일한 행복한 시점이죠. 그래서 꿈에서는 역시 미치리와 꽁냥거리며 자신의 찢어진 입을 미치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는 그런 전개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꿈에서라면 오바나이가 미치리에게 수줍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할지도 모르죠. 오바나이의 무의식의 영역은 아주 살벌한 가시숲이 펼쳐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바나이는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애초에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할 상황에서 자라왔죠. 그로 인해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자신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질 법합니다. 그 다음 풍주 사내미라면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사내미는 현재 시점에 가장 혈귀들을 증오하며 가장 열렬하게 혈귀들을 잡아 죽이고 있죠. 증오에서 나오는 행동들은 결코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에 행복한 꿈이라면 과거로 돌아가겠죠. 사내미는 과거에 나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혈기로 변하기 전에 여러 명의 동생들과 나름의 삶을 살고 있었죠. 아마도 꿈을 꾼다면 그때 시절의 꿈을 꿀 것 같습니다. 한 집에서 엄마와 동생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왁자지껄한 모습. 그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을 가장 원하며 행복하다고 느낄 것 같죠. 특히 개냐와 일상에서 나눌 수 있는 평범한 대화를 하며 내일은 함께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는 모습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사내미의 무의식의 영역은 풀 한 폭이 없는 마른 땅에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을 것으로 상상됩니다. 여기저기 갈라져 있는 땅은 사내미의 여유 없는 마음을 표현할 것이고 바람은 그가 만들어낸 증오로 마른 땅을 더더욱 갈라지고 마르도록 가속화시키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암주 교메이라면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교메이는 과거에 절에서 고아들을 거두어 살았습니다. 혈기로 인해 그 일상이 파괴되고 아이 불신에 시달리며 불행 속에 살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아무래도 아이들과 함께 살던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평화롭게 놀고 묵묵히 그 아이들의 모습을 느끼며 심신의 안정을 찾는 꿈을 꾸겠죠.
뭐 물론 이미 현 시점에 아이 불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꿈을 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을 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절이 행복했지 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연인과 헤어지고 이성에 대한 불신이 마구마구 생긴다고 해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 그래도 아무것도 몰라도 열렬하게 사랑했던 그때가 좋았지. 시노부짱 다이스키. 이러니깐요. 교메이의 무의식의 영역은 산속에 폭포도 있고 무성한 나무들도 있는 곳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커다란 바위가 있을 것 같죠. 겉으로는 심신의 수련을 통해 안정적인 심리 상태로 보이지만 가운데의 커다란 바위는 아직 깨지 못한 아이 불신이라는 어떠한 트라우마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엠무의 혈기술로 인해 주들이 행복한 꿈을 꾸었다면 어떤 꿈을 꾸었을지와 그들의 무의식의 영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아주 주관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은 어떤 건지 댓글로 많이 적어주세요. 자,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가는 거 잊지 마세요. ではごきげんよう。